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방 압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방 압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다 같이 좀 마음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또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압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일정한 공간 안에 상대방을 집어넣고 그 안쪽에 우리는 많은 숫자를 투입을 해서 그 안쪽에 있는 상대방들이 공을 원하는 곳을 보내지 못하고 이제 소유권을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압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겠죠. 그러면 압박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이 겉에 둘러쳐지는 테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테두리의 기준은 어디냐? 압박의 범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지점부터 결국에는 우리가 수비 라인을 잡는 그 사이까지 이 공간 안에서 결국에는 상대를 가두고 이 안에서 뭔가 압박감을 줘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 상황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압박의 라인은 이 시작점을 위쪽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업사이드 트랩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센터백 둘은 중앙선에 박혀 있어야 돼요. 둘이나 하나는 박혀야 돼요. 그런데 시작을 일찍 시작하면 이 린치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압박감이 안 들겠죠.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럼 우리로서는 실효적인 압박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두려면, 실수를 유발해내려면, 우리가 센터백을 제외한 윙백까지 해서 라인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이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야 압박감을 크게 느낄 테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뒷공간은 허술해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 어느 순간 한 지점에서 압박을 풀게 되면 롱볼 한 번에 이 넓은 뒷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편으로서는 이거 너무 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부분에 박스를 치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 승기구장에서는 이게 좀, 승기구장은 너무 작아서 이게 잘 티가 안 나는데 일반 우리가 이제 경기하는 구장들하고 차이점이 요 거리가 승기구장이 짧아요. 일반 대회하는 구장이 5에서 한 10m 정도는 긴 것 같아, 이 구간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승기에서는 뭐 이제 페널티 에리어 이쪽 박스, 이쪽부터 시작을 해도 사실 뭐 요 사이 공간이 상당히 좀 22명이 들어가기엔 좀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박감을 좀 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경기장에서는 공격수가 페널티 에리어까지 나가게 되면 요 사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공격수가 실제로 이쪽까지 뛰어나가게 되면 아무런 압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진영을 잡고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가운데 기점에서 우리는 포드가 3명이니까 센터포드가 어느 정도 좀 가르마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방향을 설정할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이제 요- 어, 좌측 우측으로 이쪽 방향으로 전개를 시도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윙어와 윙백 이 땡깁니다. 이 박스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안쪽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압박을 가하고
실제적으로 공을 좀 탈취해 온 그런 압박을 구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을 빼앗거나 혹은 잘못된 패스나 확률이 낮은 패스를 유발하는 지역은 이쪽 지역이 될 수 있게, 반대로 전개된다 그러면 이쪽 지역이겠죠. 이쪽 지역에서 윙백이 미들이나 윙어한테 좀 무리하게 전개를 하게 만들어서 그쪽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적절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공을 상대방에게 이제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어느 정도 페널티를 벗어날 때까지는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진영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격이 전진을 해버리면 이 사이가 너무 넓어집니다. 일단 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요 페널티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센터 포드가 아까 가르마 탄다고 말씀드렸죠. 가운데에서 약간 패스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 정확하게 막 잡고 막 접근을 한다기보다 그냥 다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센터백이 자기 반대편 센터백한테 패스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살짝만 다가서 줘도. 그러면 비교적 자유로운 윙백한테 공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야, 이게 너무 커. 비교적 자유로운 윙백한테 공을 주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센터백은 슬슬 이, 이쪽 센터포드는 상대방 윙백, 공 있는 쪽 윙백을 잡고 우리 윙어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반대쪽으로 전개될 확률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격형 미들인데 공격형 미들이 상대방 중앙에 있는 미들 한 명을 잡아줘야 돼요. 네. 그리고 수비형 미들은 또 다른 공격형 미들을 잡아줄 테고 그러면 여기서 잉여가 한 명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윙백은 좁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 사이드 쪽에 있는 윙백은 상대방 윙어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뒤편에서 혹시 공이 와도 다시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심리적 압박감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면 원래 담당인 윙어와 공미 한 명이 더해져서 어, 이제 숫자적인 우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 공이 있는 반대쪽 사이드 선수들을 땡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의 범위를 이렇게 좁힐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상대방을 공략해서 공을 탈취를 해낼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쪽 두 명을 잉여 자원으로 남기는 거죠. 잉여 인력. 그러면 이 남는 인력은 우리는 센터백에 한 명을 투자하고 공을 뺏는데 한 명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공을 뺏어내고 또 우리의 후방을 좀 든든히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전방 압박 계획입니다.